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의 바이블 개념 5으로 수업하고요. 페이지 445쪽 행렬을 배우는 건데, 행렬이 근 10년 동안 안 나왔었어.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2025학년도부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어려운 부분 다 빼놨어. 근 10년 동안 아무도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행렬의 구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연산작용을 시키겠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물론 내년, 후년 갔을 때 조금씩 살이 붙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가지고 행렬에 대한 구조만 일단 이해를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행이라고 부르죠. 열은 이렇게 세우는 거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표가 있어요. 어떤 표가 있는데 숫자가 뭐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뭐 여기서 남자, 여자 했을 때 1, 3, 2, 4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1, 행, 이 부분을 2, 행이라고 읽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를 열이라고 읽는 거예요. 1열, 이렇게 들어가는 걸 2열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표를 잡아야 돼요. 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라는 전제하에 그냥 내가 얘를 숫자만 쓸 거야. 숫자만 썼어. 가로를 써가지고. 그럼 너랑 나랑 이 표를 같이 알고 있다면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아, 요 1이 의미하는 게 뭐야? A를 좋아하는 남자겠구나. 요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 B를 좋아하는 여자겠구나 라는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잡고 A, B, 남자, 여자, 그 다음에 1, 3, 2, 4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숫자들만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시킨 거를 행렬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행렬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숫자를 이 행렬 구조에 맞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우리 표에서 보면 뭐 A, B, 비타민, 탄산수, 에너지 이게 70, 120, 50, 60, 95, 85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걸 몰라 귀찮아. 그냥 숫자만 쓰자. 왜?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래서 1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A 제품입니다. 2가 의미하는 게 2행이 의미하는 게 뭐야? B예요. 1열이 의미하는 게 뭐야? 비타민 음료입니다. 2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탄산수예요. 3열이 의미하는 게 뭐야?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95라는 숫자가 뭐야? 에너지 탄산수를 좋아하는 B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행렬의 구조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가 행렬을 지금처럼 불렀을 때 이게 IJ라는 표현을 써요. IJ가 행렬 안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행렬 안을 구성하는 숫자들을 행렬의 성분이라고 불러요. 행렬의 성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입에서 부를 때 행렬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행을 담당하고 뒤에 있는 숫자가 열을 담당하겠죠. 그럼 이렇게 써있는 행렬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A, 1, 2 그럼 이제 1행 2열의 성분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1행 2열의 숫자는 얼마가 써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몇 행 몇 열? 2행 1열. 행열이니까 앞에가 행이고 뒤가 열이야. 행이고 열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2행 1열. 2행 1열에 있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4예요. 이렇게 행열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도 찾았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A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이 대문자라고 쓰자. 성분과 헷갈리겠다. A라는 행렬이 1, 2, 4, 7이야. 근데 B라는 행렬이 1, 2, A, 7이야. 라고 써 있어. 그리고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똑같습니다. 그럼 A는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7이겠죠? 그래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서로 같은 행렬이라면 각 구성하고 있는 성분도 똑같겠다. 괜찮죠? 그래서 2행 1열의 성분이 4죠. 그러니까 2행 1열의 성분이 얼마여야 된다고? 4여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렬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주의교정. 일단 행렬의 구조는 머릿속에 들어왔습니까? 행렬은 사람들이, 물론 수학자들이 좀 게으른 사람들이 많어. 좀 줄여쓰기를 원해. 그래서 표를 만들거나 연립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숫자만 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몇 행? 2행. 몇 열? 2열. 얘는 그러니까 2행 2열 정사각 행렬이야. 정사각 행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는 몇 행? 3행. 몇 열? 2열. 얘는 3행 2열의 행렬이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조금 스페셜해서 이름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붙여준 거야.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 그럼 3 곱하기 3 정사각 행렬도 있겠죠. 4 곱하기 4 정사각 행렬도 있겠고. 오케이?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행렬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행 4열도 있죠. 1행 4열짜리는 어떻게 써야 돼? A, B, C, D 이렇게 써 있겠죠. 그래서 1행 4열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체크해 볼게. 문제 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번. 행렬 A의 성분을 A, I, J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 A, I, J가 3I 빼기 J예요. I는 1, 2, 3이고요. J는 1, 2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성분에서 앞에 있는 녀석이 뭘 담당한다 그랬어요? 행. 뒤에 있는 게 뭘 담당한다 그랬어요? 열. 그럼 앞에 있는 I가 몇 행? 3행. 뒤에 있는 J가 몇 열? 2열. 3행 2열 행렬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성분이 6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1행 1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1행 1열이니까 얼마? I에다가 1 집어넣고 J에다 1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게 1행 1열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 빼기 1 얼마? 2열. 괜찮습니까? 자, 여기가 1행 2열이죠. 그러니까 I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1. J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2. 그럼 3 곱하기 1 빼기 2 얼마?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부터 쉽죠? 몇 행 몇 열? 2행 1열. 얼마? 6 빼기 1. 이 얼마? 6 빼기 2. 3, 3은 9 빼기 1. 3, 3은 9 빼기 2.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행렬과 성분 관계를 표시한 거야. 됐어요? 네, 좋아요. 자,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 I, J가 두 개로 쓸 수 있는데 I 더하기 1을 쓸 때랑 J-1을 쓰겠습니다. I가
J보다 클 때, i가 J보다 작을 때, 여기서 i는 1, 2, 3, J는 1, 2, 3. 그럼 얘는 몇 행? 3행. 몇 열? 3열. 3행, 3열 행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행렬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 구조를 따르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총 9개의 성분을 체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1행 1열이죠. 얘는 2행 2열이고 얘는 3행 3열이죠. 그러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J라고 하는 열이 큰 거고 선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행이 큰 거죠. 그건 괜찮아. 그건 뭐 금방 써보면 돼. 1, 1, 1, 2, 아 2가 크구나. 1, 3, 아 3이 크구나. 그건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일단 기준선부터 채우자. 기준선은 뭐로 채우는 거야? 같다니까 밑에 있는 식으로 채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J 빼기 1, 1행 1열, 1 빼기 1은 얼마? 0. 2행 2열, 2 빼기 1 얼마? 1. 3행 3열, J는 3, 3 빼기 1 얼마? 2. 이렇게 잡았어요. 괜찮지? 자, 밑에 거부터 가볼게. 행이라고 하는 녀석이 열보다 작은 거. 2행 1열, 1행 2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1행 2열이잖아. I, J잖아. J가 크니까 밑에 걸로 가죠. 그럼 이쪽은 2열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얼마? 1. 여기는 1행 3열. 3 빼기 1 얼마? 2. 여기가 2행 3열. 3 빼기 1 얼마? 2.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 나머지 요 세 개는 위에 걸로 가겠죠. 자, 여기가 2행 1열. i가 J보다 크죠. 그러니까 위에 걸로 간 거야. 그래서 i 더하기 1, 3. 3행 1열. i 더하기 1, 4. 3행 1열. i 더하기 1, 4. 괜찮아? 그러니까 성분을 알려주는 어떤 식이 존재한다. 이 식에 맞게 성분을 적용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완성한 거야? 행렬을 완성한 거야.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행렬표를 그러니까 행렬의 성분 관계를 이용해서 행렬을 이해했다, 구조를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여러분들한테 1-2번과 1-3번 두 개를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2번과 1-3번. 시간은 많이 못 져요.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3 해볼게요. 같이 해보자. 자, 문제 번호 1-3 해석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I, J라고 하는 성분을 I 플러스 2 J로 하든가 1로 하든가 마이너스 A에 J, I로 하든가 I가 J보다 I랑 J랑 똑같을 때 I가 J보다 클 때 여기서 I랑 J가 몇 바이 몇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나? 네, 뭐 하나씩 해봐야 되겠네. 네. 다음 행렬을 3차 정사각 행렬을 써있네. 맨 앞에. 3차니까 3 x 3겠죠? 행렬 3행 3열이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3행 3열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요게 서로 같은 라인인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라인은 얼마를 쓰래? 1을 쓰래. 1, 1, 1. 요까지 합의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I는 행을 담당하고 여기서 J는 열을 담당하고 있죠. 행이 열보다 큰 건 아래쪽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쪽 요 세 개는 얘를 따라간다는 소리겠죠. 거기까지 돼? 그러면 이제 아래 거 세 개를 채우자. 여기가 2행 1열이죠.
자, 2행 1열 얼마예요? 2행 1열 4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가 3행 1열이죠. 3행 1열 얼마? 5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3행 2열이죠. 그러니까 3행 2열 얼마? 7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요 세 개를 채울 건데 열이 크면 행열의 위치를 바꾸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1행 2열이면 2행 1열짜리를 쓰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3행 2열이면 2행 3열짜리를 쓰세요. 라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이 자리가 몇 행 몇 열이야? 1행 2열이야. 그럼 몇 행 몇 철을 가져와? 2행 1열짜리를 가져오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져오세요. 가져오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져오세요. 가져오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져오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행과 열을 바뀌었다 그러면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가져오면 되겠다. 괜찮죠? 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로 2번도 쉽죠? 2행의 합을 구하세요. 표를 행렬을 구했으니까 2행의 합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2라고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자. 이게 첫 번째 행렬의 구조와 성분. 괜찮죠? 행렬의 구조와 성분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가로 2번. 네, 문제번호 2번 가볼게요. 자, 문제번호 2번은 서로 같은 행렬이야.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서로 같다. 그러면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모두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2번에 1. 두 행렬. A라는 행렬이 A 더하기 B, C, 6, 3, A랑 B라는 행렬 2, 2D, C 더하기 D, B 플러스 2가 서로 같은 행렬입니다. A, B, C들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은 행렬이니까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첫 번째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는 거 C 더하기 D가 6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A가 B 플러스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를 살짝 변형하면 3A 빼기 B가 2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4A는 4,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B는 얼마? 1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렇게 C라는 녀석을 얼마로 불러야 돼? 2D라고 부를 수 있겠다. 3D가 6, D는 얼마? 2. D가 2니까 C는 얼마? 4. 괜찮습니까? 그래서 A, B, C들을 다 구해올 수 있었다. 서로 똑같은 행렬이다.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똑같다. 자, 가로 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행렬 A가 A제곱 플러스 A, C 플러스 3, B, A제곱 빼기 A랑 B라는 행렬 2, 5, 3C, B. 근데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똑같습니다. A, B, C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하나씩 풀어야 되겠죠. 쉽게 가보자. 쉬운 것부터 가보자. C 플러스 3은 5. C는 얼마? 2. 하나 구했어요. 네,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가 2.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2, 1, 뿔마. A가 1 또는 마이너스 2.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B는 3C is 6 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네, 그리고 B라는 녀석이 이거밖에 없어? 아, B 구했지? 그래서 A제곱 빼기 A가 B라고 하는 6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빼기 A 빼기 6은 0. 3이 빼기 플러스. 그래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얼마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괜찮지? 그래서 A, B, C 값을 구해왔습니다. 풀이는 어땠어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똑같다.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똑같다. 넘어가도 되겠지, 이번 파트는? 자, 넘어가서 빠르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 2-4번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복잡해 보이나? 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 가보겠습니다. 연립이 조금 어렵죠. 못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못 풀고 있는 건 아닌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문자들이 조금 복잡하게 써 있어가지고 돌아 들어가듯이 써가지고 지금 체크를 못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숙제할 때 좀 차분하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진 않으니까. 자, 넘어가서 행렬의 더하기 빼기 가보겠습니다. 행렬의 더하기 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성분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하겠다. 오케이? 그러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때야 돼요? 똑같은 녀석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1/2랑 2/1 이걸 더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성분이 다르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먼저 행렬이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똑같아야 된다. 그것까지는 합의를 할 수 있어. 그리고 각 성분의 합, 성분의 차로 답을 쓰겠다. 괜찮아? 네, 그래요. 교재를 보면 뭐 잔뜩 뭔가를 설명해 놨는데 다 필요 없어. 그렇지? 행렬의 더하기 빼기는 뭐만 있으면 된다? 구조가 똑같다는 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성분의 더하기, 성분의 빼기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행렬의 더하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하기 기호로 씁니다. 행렬의 빼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빼기의 기호를 쓰겠습니다. 괜찮아? 네. 여기에 하나 실수배가 들어가는데 A라는 행렬이 1, 2, 4, 5라고 씁시다. 좀 헷갈리겠을까? 마이너스 2라고 써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A를 구하십시오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실수배를 해준 거죠. 저 실수배는 각 성분의 실수배라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 실수배를 알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합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차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실수배라는 개념 어렵지 않아요. 괜찮지? 괜찮아요? 네. 이 B라는 걸 풀었으면 B 더하기 B잖아. 그러니까 같은 성분이 두 배가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거를 이제 더하기를 이제 곱하기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영행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영행열이라는 건 더하기의 관점에서 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분이 다 0인 행열을 뭐라고 부른다? 영행열이라고 부른다. 오겠죠? 그러면은 얘도 영행열이고 얘도 영행열이고 얘도 영행열이다. 영행열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단 무슨 특징이 있어? 성분이 모두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영행열이라고 부른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되면 다음 문제는 더하기 빼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해석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행열이 있어요. 자, A라는 행열이 2, 마이너스 1, 3, 1. B라는 행열이 마일, 4, 0, 마이너스 2로 갖고 있습니다. 구조 똑같죠?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맞췄어. 이 상태에서 2 가로 열고 3A 플러스 B 빼기 3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를 계산하십시오. 일단 실수배 싹 다 진행시키면 6A 플러스 2B 빼기 3A 플러스 3B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착착 라고 할 수 있겠어? 됐어요. 자, 그럼 3A를 먼저 구해볼까? 3A는 6, 마이너스 3, 9, 3. 5B를 구해볼게. 옆으로 쓰는 게 낫겠다. 자, 5B는 마이너스 5, 20, 0, 마이너스 10. 괜찮아요? 이거에 더하기를 구하면 되겠죠. 즉, 같은 성분끼리만 더하는 거야. 1행 1열을 더하면 얼마예요? 1. 1행 2열을 더하면 얼마예요? 2행 1열을 더하면 얼마예요? 2행 2열끼리 더하면 얼마예요? 라고 최종 결론값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네. 그러니까는 원래 행렬이 조금 더 복잡해.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어. 뒤에. 근데 그 부분을 빼놨어. 싹 빼놓고 정말 한 7가지 정도의 개념들이 있는데 어려운 개념들이 그걸 다 빼고 2개인가 하나만 살려놨어. 그거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지금은 그것까지 안 가. 일단 사칙연산을 해놔야 되니까. 알겠죠? 네. 자,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 A라는 행렬이 마사 2, 마이 6. B라는 행렬이 마일 0, 2,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x 플러스 a는 3x 플러스 2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2b x를 구하십시오. 일단 식전개는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식전개를 하면 여기서 2a 빼기 4b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 2x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4b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b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a를 구해놔야 되겠죠. 다행히 문제를 조금 쉽게 내려고 다 2로 나눴을 때 정수화 시켜놨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라고 하는 행렬이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괜찮죠? 그럼 여기다가 2b라는 행렬을 쓰면 마이너스 2, 0, 4, 6 됐습니까? 이 두 개를 더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같은 성분끼리 합을 구할 거니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더하기 빼기는 어려워 쉬워? 안 어려워. 그치?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더디게 가는 것 뿐입니다.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큼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처럼 느껴져요. 넘어가서 그래도 모르니까 3-2번 하나로 체크해 볼게. 가서 4번 가볼게. 자, 4번. 첫 번째. 등식 3 가로 열고 A1 4 B 빼기 2 가로 열고 마3 A B 5는 3 5 4 2를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족시키니까 믿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어차피 실수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3A 3 12 3B 더하기라고 할게. 마이너스 2까지 집어넣었으니까 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같은 성분끼리 더할 거니까 3A 더하기 6이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12이면서 3B 빼기 1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쉬운 걸로 체크하자. B라는 게 얼마가 될 수 있어? 4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네. 설마 이 문제를 보면서 뭐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안 들 거라 믿어요. 네. 가로 2번 가볼게요. 행렬 A랑 행렬 A가 1, 2, 2, 1이고요. 행렬 B가 마이너스 1, 3, 3,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렬 3, 1, 1, 3을 다음의 구조로 만들 x랑 y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괜찮죠? 네. 그럼 믿고 가야 되니까 이쪽을 이렇게 써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1이다. 어차피 x, y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x 빼기 y가 3이고요. 2x 플러스 괜찮아? 그러면은 2배 해서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x랑 y를 구할 수 있었다. 그냥 이게 행렬이라기보다는 행렬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더하기 빼기 시키는 느낌이지 공통수학 1에서 1단원 다항식의 연산 배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더하기 빼기까지는 곱하기에서 살짝 구조가 달라지긴 해요. 오케이? 어쨌든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는 무난하게 넘어왔어요. 체크 없이 넘어갈게. 자, 5번. 자, 462쪽 행렬의 곱이라고 가겠습니다. 행렬의 곱. 자, 이제 행렬의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는 배웠어. 어떻게 계산했어? 성분끼리의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실수배까지도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렬과 행렬의 곱하기를 배울 거예요. 알겠지? 행렬과 행렬의 곱하기. 박스를 잘 볼게. 행렬과 행렬 곱하기는 저는 행렬과 행렬의 곱하기를 기역자 곱하기라고 표현을 해요. 기역자 곱하기. 무슨 곱하기? 기역자 곱하기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인 예로 설명을 할게요. 12 숫자를 좀 쉽게 쓰자. 2,
4, 3, 마이너스 1과 1, 4, 2, 1. 이거를 행렬의 곱하기라고 할게. 곱하기 기호는 생략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야. 행렬의 곱하기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버린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의 행,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이 곱해집니다. 1행이면 앞에 있는 행렬에 1행이 들어가잖아. 그 뒤에 있는 거에 1열이 곱해져야 돼. 그러니까 기역자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요렇게가 기역자로 읽어집니까? 그러면 숫자가 2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가 여기 첫 번째 칸에 써집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또 기역자 곱하기. 여기는 1행 2열이 곱해진 거죠. 그럼 1행 2열 자리에 답을 쓰면 돼요. 오케이? 여기 어떤 숫자가 써져요?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1이라는 숫자가 써집니다. 자, 여기는 2행 1열의 곱하기죠. 뭔가 느낌이 기역자가 계속 나오죠. 그래요? 2행 1열. 그럼 2행 1열 자리에 저 계산값을 쓰는 거야. 그래서 저 계산값은 성분끼리의 곱, 3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2행 2열의 곱, 2행 2열의 곱이니까 2행 2열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행렬 곱하기 계산식에 의해서 같은 행렬끼리 곱해, 같은 성분끼리 둘이 더하기 마이너스 1,1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왜 행렬에 곱을요? 왜 이렇게 해요? 몰라.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행렬의 곱하기는 이렇게 구조화시키자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규칙성인 거죠. 그래요? 얘 뭐라고 읽어요? 왜? 그 누군가 얘를 A라고 읽었어. 우린 그냥 받아들인 거야. 오케이? 행렬의 곱하기 어떻게 해요? 기역자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왜요? 그럼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태초에 얘가 더하기라는 의미를 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더하기라는 의미를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사람들 다 알려줬어. 이건 더하기야, 더하기야, 더하기야. 우리 이거 더하기라고 하자, 꽝꽝꽝. 더하기가 된 거야. 이것도 A가 된 거고. 행렬의 곱하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역자 곱하기를 할 겁니다. 라고 누군가 정의를 내려준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규칙성을 갖고선 문제를 풀어나가자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오케이?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 근데 여기서 행렬의 곱하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기역자 곱하기를 할 때 만약에 이쪽에서 여기가 2열이야. 근데 행이 3행이면 못 막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의 열과 뒤에 있는 거의 행이 같은 숫자여야 돼. 오케이? 지금 우리는 2 곱하기 2행열이야. 얘도 2 곱하기 2행열이야. 그러면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똑같아야지만 곱하기가 성립됩니다. 오케이? 그럼 앞에 있는 행열이 3 곱하기 2야. 그럼 뒤에 있는 행열은 무조건 2 곱하기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기역자 곱하기를 이게 가능하니까. 짝이 생기니까. 3 곱하기 1이라고 해보자. 3 곱하기 2는 A 1 막 쓸게. 요게 3행 2열이야. 3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얘가 3 곱하기 2 행렬이야. 그럼 곱하기를 하기 위해선 이쪽이 무조건 2 곱하기로 시작해야 돼. 괜찮아? 그렇게 막아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1, 4, 2, 5, 3, 1 이렇게 쓰면
2 곱하기 3행렬이야. 그럼 기역자가 만족하는 거니까. 기역자가. 그래서 얘가 1행 1열 자리에 숫자가 써지고 곱하기 마루 해보자. 그러면은 1 더하기 8, 9가 써있겠지. 1행 2열에 하나가 써지겠죠. 그래서 2 더하기 10이 써질 거고 기역자 곱하기가 될 거니까 요게 써지겠죠. 3 곱하기 2, 3 더하기 2. 1, 3, 2, 1의 합. 됐어? 네. 그리고 요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조화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두 행렬의 곱이 성립하기 위해선 앞에 있는 거의 열과 뒤에 있는 거의 행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값은 3행 3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결과값은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 눈으로 직접 보이니까. 근데 다음 행렬의 곱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건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건 물어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의 열과 뒤에 있는 거의 행이 똑같을 때에만 곱하기가 성립이 된다. 알겠죠? 네. 행렬의 곱하기 드디어 하나 특이한 거 하나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렬은 정사각 행렬일 때에는 거듭제곱도 가능하다. 오케이, 거듭제곱 a 곱하기 a를 당연히 a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적 기호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보면 알겠지만 곱하기도 이제 할 수는 있죠. 숫자들이 써 있으면. 우리가 행렬의 곱하기를 무슨 곱하기라고 표현했어? 기역자 느낌의 곱하기라고. 전제 조건, 앞에 있는 거의 열과 뒤에 있는 거의 행이 똑같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규칙은 이제 기역자 곱하기 개념으로 들어가겠다까지가 기본적인 곱하기 법칙이고, 기본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진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행렬이 a 곱하기 b가 성립을 했어. 그럼 얘가 b 곱하기 a는 완전 다른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운 좋게 교환이 성립하는 문제들, 이렇게 행렬 구조들도 있겠죠. 운이 좋게. 그럼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같진 않아요. 알겠지? 네, 그래서 행렬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교환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과 분배는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나, b 곱하기 c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하나, 어쨌든 다 똑같은 결론값이 나오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를 c로 하나, ac랑 bc를 더하나, 그 값은 같겠다. 이거는 뭐 경험적인 결론이야. 그래서 받아들여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증명하는 문제는 우리 교재 464, 465, 467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다 직접 증명이야. 숫자를 집어넣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립하지? 오케이야. 그래서 행렬은 결합이 성립합니다. 숫자를 보여주고 직접 증명을 해줘. 눈으로 봐. 성립하지? 그래서 행렬은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숙제할 때 한번 눈으로 쭉 따라가 보세요. 알겠지? 네, 나머지는 문제로 설명을 할 거고, 단위 횡렬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단위 횡렬. 그거 하나만 신경 쓸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얘가
아까 영행렬이 뭐였죠? 성분이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영행렬은 더하기의 관점에서 읽었을 때 더하기 0을 의미한다. 이름을 붙여준 거죠. 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행렬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단위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행렬도 얘도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래서 얘는 이라는 대명사를 붙여줬어요. 이 행렬이다. 대문자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x2에서는 요 선만 다 1이야. 요 선.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4행 4열. 요 선에 있는 성분은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표현하는 행렬을 단위 행렬 2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 단위 행렬이라는 녀석은 곱하기, 즉 행렬의 곱하기의 관점에서 1을 의미해요. 단위 행렬 2를 곱할게. 그럼 기역자 곱하기죠. 이렇게 곱했죠. 그럼 1행 0이 막혔지. 그래서 이쪽이 1 더하기 0이니까 앞에 거만 써졌죠. 그래요? 이렇게 썼으니까 뒤에 거만 쓸 거야. 이렇게 만났는데 앞에 거만 쓸 거고 이렇게 만났는데 뒤에 거만 쓸 거야. 그럼 1, 2, 1, 마이너스 4라고 하는 행렬과 단위 행렬의 곱은 그 앞에 있는 녀석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 나오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곱하기의 관점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1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단위 행렬이야. 그럼 저런 걸 왜 만들어 놨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구조적으로 오류를 안 만들려고. 얘는 A라는 행렬이야. A라는 행렬이야. 근데 여기다가 1 쓰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구조적으로 맞춰주려고. 그러면 2, 2, 2에 이렇게 써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렬에서 단위 행렬 2는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요 라인만 1로 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곱하기 개념에서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사람들이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들을. 구조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곱하기 하러 가자.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더하기 빼기보다는. 네. 자, 문제 번호 5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5번 가볼게. 자, 행렬 A가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B라는 행렬이 3, 마이너스 1, 1, 0. C라는 행렬이 2, 2, 마일 1이라고 되었습니다. 이때 A 더하기 B, AB 더하기 AC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리지널하게 풀어도 되고 행렬은 뭐가 성립해? 분배가 성립합니다. 이거 풀어도 되고 괜찮죠?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로 갈게요. 자, A, B가 기역자 곱하기죠. 그래서 3 빼기 2. 괜찮아? 네.
음소건져야겠다. 요렇게 그러면은 6 플러스 4 요렇게 그러면 6 빼기 4 괜찮죠? 네, 그래가지고 4, 0, 12 이렇게 됐죠? 이거를 이렇게 더하죠. 이제 더하기는 편하지. 같은 성분끼리 더할 거고 같은 성분끼리 더할 거니까 최종 결론은 다음처럼 구해줄 수 있겠다. 그랬을 때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래. 자,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래. 플러스 5, 15, 5, 75라는 성분의 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해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가감하게 5-3번. 네, 5-3번. 좋습니다. 5-3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6-1번만 해볼게. 자, A라는 행렬이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의 거듭 제곱이 K, A를 만족하는 K 값을 구하겠습니다. 세제곱이야? 그렇구나. 세제곱이구나. 자, 그러면 일단 해제곱은 제곱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0, 마3, 마3, 0, 0, 마3, 마3, 0. 기억자 곱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니까 9. 이렇게 만나면 0. 이렇게 만나면 0. 이렇게 만나면 9. 괜찮습니까? 여기에 A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그러면 요렇게 만나서 0이 됐고, 요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27이 됐으니까,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27이 됐으니까, 이렇게 만나면 0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0,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느낌에서 얼마가 곱해진 거예요? 9가 곱해진 거겠죠? 그래서 9A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써 있는 거에 거듭 제곱이 크로스가 되는 느낌에 다시 크로스가 되는 느낌에 다시 크로스가 되는 느낌에를 외우게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다 외웠는데 뭐 이건 한 번만 해봐도 알아지는 거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따라가 보자. 그러면 선생님 2번 같은 거는요, A의 20승이잖아요. 곱하기를 20번 해야 돼요? 규칙이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A의 2025라고 써 있어도 돼. 그럼 이게 한 5번, 6번, 맥스 5번, 한 3, 4번만 해도 규칙이 보이지. 그래서 그 규칙을 보고선 우리가 느낌을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가로 2번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1, 2, 0, 1. 거듭 제곱을 하래. 그래서 2를 구해볼게. 1, 2, 0, 1을 한 번 더 계산해보면 되겠죠. 요렇게 만나서 1, 요렇게 만나서 4, 요렇게 만나서 0, 요렇게 만나서 1. 그럼 기본에서 뭔가 요거 하나만 바뀌었네. 한 번 더 해볼게. 1, 2, 0, 1을 한 번 더 진행하면 이렇게 만나면 1, 이렇게 만나면 6, 이렇게 만났으니까 0, 이렇게 만나면 1. 뭔가 여기 있는 것만 바뀌죠. 한 번 더 해도 돼. 한 번 더 하면 여기 있는 것만 뭐로 바뀌겠어? 8로 바뀌겠죠.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2에서 4가 됐다, 6이 되겠네. 1이면 2, 2면 4, 3이면 6. 2에 곱하기로 가겠구나. 20번 했어. 얼마가 써 있어? 40이 써 있겠죠. 라고 규칙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규칙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번에서 5번 정도 트라이를 해봐야 됩니다.
한 번 하고 규칙 찾기 쉽지가 않잖아. 물론 느껴지지만 또 예의상 2번에서 3번까지는 무조건 가보자. 알겠죠? 네. 거듭 제곱도 어차피 곱하기 연장선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이 다음 버전 수업이에요. 알겠지? 오늘은 우리가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할 수 있냐 정도의 내용만 접근하고 있을 거야. 시간 관계상 체크 없이 7번으로 가볼게. 7번. 이제 행렬의 활용입니다. 다음처럼 써 있대요. 지금 나 문제 정확히 안 읽을게. 표가 2개가 있죠. 앞에 있는 표를 P라고 부르고 0.6, 0.3, 0.4, 0.7이라고 하겠다. 옆에 있는 거를 Q라고 부르고 300, 250, 200, 220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아요? 네, 그랬을 때 PQ를 지금처럼 씁니다. A 학교에서의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계산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그냥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A 학교를 좋아하는, 댄스를 좋아하는 남학생. 이게 그러면은 곱하기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A 댄스가 만나려면 어디서 가야 돼? A 댄스. 그러니까 행렬을 써보자. 자, 문제에서 P라는 행렬이 그냥 0.6, 0.3, 0.4, 0.7, Q라고 하는 행렬이 300, 250, 200, 2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PQ를 곱하면 그냥 얘를 A, B, C, D라고 하겠다. 이랬을 때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면 요 라인이 댄스 라인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 라인이 A 학교 맞아요? 그러면 댄스랑 A랑 만나야 되겠죠? 그래? 구조적으로 보면 댄스랑 A랑 만나는 구조가 2행 1열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결론에 어디가 써 있어야 돼? 2행 1열이 써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에 담당하고 있어야 되겠다? C 성분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걸 다 써주고 얘기하니까 뭐 문제가 어렵지 않죠. P가 있고요. Q가 있고요. PQ가 있습니다. 댄스랑 A랑 만나는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험에 나오려면 맨 위에는 글만 써질 거야. 표라는 그림도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 글을 보고 우리가 표를 작성해야 돼. 그리고 표를 작성해서 그 표를 보고 행렬 표시를 써놔야 돼. 그리고 그 행렬 표시를 보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계산하게끔 문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표가 행렬화 시켰을 때 그 행렬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나온 것 뿐이에요.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글을 읽어서 표를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넘어가서 8번으로 가볼게. 세 행렬 A, B, C가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십시오. A라는 행렬이 2,0, 마이너스 1, 2. B라는 행렬이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C라는 행렬이 0, 2, 1,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가로 열고 B 더하기 C, C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빼기 A 더하기 C, B 라고 되어 있는데 행렬이 모는 안 된다 그랬어? 교환은 안 된다 그랬어? 그 대신 결합과 분배는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앞에서 써진 거니까 앞에다 써줘야 돼. 뒤에서 들어오면 뒤에다 써줘야 돼. 알겠죠? 교환이 성립하면 안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분배를 할 때 A가 지금 곱하기로 분배되겠죠? 이게 앞에서 밀고 들어온 거지. 그럼 AB라고 써야 된다고. AC라고 써야 된다고. BA라고 쓰면 안 된다고. 더하기 얘가 앞에서 밀고 들어왔죠? 여기는 CA라고. 얘는 CB라고. 괜찮지? 얘가 뒤에서 들어왔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B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B가 AB를 지우고 CB가 CB를 지운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AC랑 CA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AC는 2, 0, 마이너스 1, 2, 다음에 0, 2, 1, 3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역자 곱하기를 쓰면 0, 기역자 곱하기를 쓰면 4, 기역자 곱하기를 쓰면 2, 기역자 곱하기를 쓰면 6에서 1을 뺐으니까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CA는 0, 2, 1, 3, 2, 0, 마이너스 1, 2. 요것도 기역자 곱하기를 쓰면 마이너스 2. 기역자 곱하기를 쓰면 4. 기역자 곱하기를 쓰면 마이너스 1. 기역자 곱하기를 쓰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더하기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귀찮아. 어려운 건 아니야. 복잡해. 어려운 건 아니야. 맞지? 가로 2번은 생략할게요. 네. 9번하고 10번 두 문제만 하고 보내줄게. 조금만 참어.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생기 있는 표정으로 바라봐줘요. 네. 두 문제만 딱 하고 보낼게. 자, 문제번호 9번 가보겠습니다. 행렬 A가 1, 2, 1이고요. 행렬 B가 마이너스 2, 3,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 AB 플러스 B제곱을 만족시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오리지널하게 풀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만큼은 스페셜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성립 안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 성립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 법칙이 되는지를 눈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A, B를 이 상태에서 그냥 구할게. 이렇게 적용될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x 이렇게 만날 거니까 3 더하기 2y 이렇게 만날 거니까 마사 플러스 x 이렇게 만날 거니까 6 더하기 y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A는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얘가 이렇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윗라인과 첫 번째 라인이 만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x. 괜찮지? 그리고 두 번째로 써 있는 게 윗라인과 두 번째 라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써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니까 x 더하기 2y. 그리고 이렇게 만날 거니까 2x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저게 똑같대. 똑같죠? 이렇게 하나 3 더하기 2y랑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 2y는 마이너스 4랑 똑같다. 실수 y가 마이너스 2랑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뭐로 체크할까? 이걸로 가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x랑 y는 지금과 같이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십시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기본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간간히 맞는 것들도 있다. 그거는 그냥 눈으로 풀면 돼요. 지금은 다른 거 안 시키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냐 없냐만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아무 의심 없이 쓰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밑에 480쪽에 바이블 세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산작용을 쓸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공식처럼 쓰면 안 된다고 유의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10번 가보겠습니다. 행렬 A가 2, 0, 마이너스 1, 3 있어요. 이 대해서 2가 단위 행렬인 건 알고 있죠? 자, A 빼기 2 가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가 써있진 않지만 1, 0, 0, 1이라고 맞히는 게 편하겠지. 구조를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얘가 2x2잖아. 당연히 얘도 2x2로 쓰는 게 낫지. 선생님 저는 스페셜하니까 3x3로 풀래요. 이상하죠 걔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일반적으로 갑시다. 시킨 대로 하고 살짝 돌아서도 한번 가볼게. 앞에 있는 녀석을 보면 두 개를 단순하게 뺀 거죠. 1, 0, 마이너스 1, 2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A제곱이죠. 그래서 2, 0, 마이너스 1, 3, 2, 0, 마이너스 1, 3이야. 그래서 얘가 4, 0, 얼마야? 마이너스 5, 9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4, 0, 마이너스 5, 9가 써 있는데 거기에 A라는 행렬을 순수하게 더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위 행렬까지 더해주면 여기는 7, 0, 마이너스 6, 13 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앞에 1, 0, 마이너스 1, 2를 곱해준 거야. 원래 이렇게 안 풀 거야. 한 번만 봐. 그러면 이렇게 또 기역자 곱하기를 쓰니까 7. 여기서 기역자 곱하기를 쓰니까 0. 기역자 곱하기를 쓰니까 얼마야? 7. 12 마이너스 19인가? 괜찮죠?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26이라고 쓸 거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인데
이 녀석은 곱하기 개념에서 1이라고 했죠. 그럼 A나 2A나 어때요? 똑같겠죠. 어차피 1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단위 행렬 2만이 교환 법칙을 성립한다는 게 무조건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개념을 그냥 적용시켜도 돼. 곱셈 공식을 그냥 적용시켰지. 이 뜻은 뭐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원래 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이 성립 안 해. 근데 특이하게도 돼. 그러면 곱셈 공식을 따라간다. 유일하게 단위 행렬 2만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믿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냥 적용시켜도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한 과정을 할 필요가 없이 얘가 뭐를 읽어줘야 돼? A의 3승 빼기 2라고 읽어줘야 돼. 이해돼요? 곱셈 공식처럼 보여야지. 이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보일 거니까. 이게 x의 3승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a의 3승 빼기 2로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a의 거듭제곱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a가 2, 0, 마이너스 1, 3, 2, 0, 마이너스 1, 3 요거만 계산하면 착착 4, 착착 0, 착착 마이너스 5, 착착 9 3승이니까 여기다가 0을 한 번만 더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8 요렇게 0 요렇게 마이너스 19 요렇게 27에다가 1, 0, 0, 1만 빼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70 마이너스 19, 2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단위 행렬 2만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단위 행렬 2를 끼면 곱셈 공식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1단원에서 배운 곱셈 공식을 맨 마지막 단원에서 한 번 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단원에서 곱셈 공식 배웠잖아? 맨 마지막 단원 행렬 배우잖아? 근데 곱셈 공식 다시 물어보죠. 까먹으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좀 원래